죽어도 이겨야 한다. 지면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도 가족도 없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던 한국이란 말입니까?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앳된 얼굴에 북한 소녀들이 잔뜩 도끼 어린 눈으로 한국 선수들을 노려봅니다. 12년 만에 밟은 남쪽 땅.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 지옥이라는 교육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한 건 평양의 가장 번화한 거리보다 수십 배는 더 눈부신 고층 빌딩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환영한다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만 명의 한국 관중들입니다. 당황한 눈동자, 떨리는 다리, 적군이라 믿었던 이들의 압도적인 풍요와 따뜻한 환대 앞에서 북한 에이스 리서리의 견고했던 사상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승리가 곧 생존이었던 소녀들에게 닥친 이 거대한 문명의 충격과 정의 습격.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대한민국 화이팅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설희입니다. 평양국제축구학교의 낡은 운동장. 제1과는 늘 새벽 4시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시작됩니다. 운동장엔 전구가 하나둘씩 꺼져가고 신발 밑창은 이미 닳아 없어진 지 오래인 것이죠. 야, 설이야! 공 안 잡고 뭐하네? 감독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저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다시 달립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거라곤 물을 잔뜩 탄 강냉이죽 한 사발이 전부였거든요. 제 옆에서 뛰는 동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다들 얼굴엔 핏기 하나 없고 앙상한 다리로 공을 차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불평할 여유조차 없다는 게 맞겠죠? 이곳에서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니까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평양의 아침은 지독하게 시리고 날카롭습니다. 낡은 유니폼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려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발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여도 갈라진 축구화 틈새로 스며든 흙탕물이 얼어붙어도 말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는 순간 평양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제 배급만 기다리고 계실 눈먼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생명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축구는 공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쌀이고 땔감이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죠. 훈련장의 풍경은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빠지지 않아 진흙탕이 되기 일쑤고 해가 지면 조명 하나 없어 달빛에 의지해 공을 차야 합니다. 제대로 된 단백질 보충은커녕 소금에 절인 무조각 몇 개로 버티는 날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가끔 운 좋게 고기 한 점이 국물에 떠다니는 날이면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그 작은 비계 덩어리를 양보하곤 합니다. 그건 동료애라기보다 서로가 얼마나 절박한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지독한 슬픔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감시원 동지들이 우리 표정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공화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격려가 아니라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제일 친한 동무인 정순이가 훈련 도중 영양실조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정순이의 얼굴은 마치 마른 명태처럼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하지만 감독님은 정순이를 양로원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고함을 칠 뿐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진다. 그 서늘한 진실이 제 가슴을 도려냅니다. 저는 그날 밤 캄캄한 숙소 창가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는 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지면 아우짓 한광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할까? 입 밖으로 내뱉으면 목숨이 날아갈 불만들이 제 속에서 뜨겁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이미 닳아 없어진 축구화 밑창처럼 사라진 지 오래고 남은 건 오직 살아남겠다는 짐승 같은 본능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12년 만에 남조선, 괴뢰패당이 살고 있다는 그 한국으로 경기를 하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설이야, 너 정말 남조선에 가는 거니? 동무들의 눈빛에는 시기보다도 깊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지도원 동지들은 매일같이 우리를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남조선은 미제 승냥이들의 발등 아래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나며 우리를 보면 침을 뱉고 욕을 할 것이라고요? 너희는 공화국의 전사들이다.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비웃고 우리의 강함을 똑똑히 보여주고 오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의 의구심은 더 깊어만 갑니다.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못 살고 끔찍한 곳이라면 왜 굳이 그들이 우리를 초대하고 축구 경기를 연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간부들은 그곳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몰래 숨기며 조아라 하는 걸까요? 소문에 따르면 남조선은 전기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사람들은 하얀 쌀밥을 물 쓰듯 버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설이야, 혹시라도 거기 가서 고기를 보게 되면 우리 생각해서 한 입이라도 더 먹고 와. 정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그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요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 금단의 땅에서는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독약처럼 제 영혼을 파고드는 겁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낡은 보따리를 챙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축구화에 묻은 흙을 손으로 닦아내실 뿐이었죠. 그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세계 대회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지켜내야만 우리 가족에게 배급되는 쌀이 늘어날 테니까요. 남조선 선수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거칠지 모르겠지만 생존을 위해 공을 차는 저를 이길 순 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르는 그 지독한 궁금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나처럼 공을 차는 그곳의 소녀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은 여전히 회색빛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선전탑들은 우리더러 영웅이 되라고 강요하지만 제 배꼽시계는 여전히 텅 빈 제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남조선 것들의 꾀임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절대 눈길도 주지 말라는 지도원 동지의 서슬퍼런 경고가 귓가를 때립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올라 구름 위를 나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기대, 그리고 억눌린 가난이 만들어낸 도끼가 뒤섞여 조여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말겠다. 그곳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인지 아니면 동무들이 속삭이던 천국인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기내 안에서 저는 드디어 금단의 땅, 함국을 향해 운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비행기의 육중한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평생 보아온 회색빛 평양과는 전혀 다른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색채의 향연인 것이지요. 절대 밖을 보지 말라는 지도원 동지의 엄포가 무색하게 제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유리창 너머에 고정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 그 위를 달리는 수만 대의 반짝이는 자동차들. 저 많은 차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평양에선 고위 간부들이나 탈 법한 고급 승용차들이 이곳에선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는 겁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감도는 거대한 건물 안은 마치 미래 도시를 옮겨놓은 듯 번쩍이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자유롭더군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가득할 거라던 교육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설희야, 정신 차리라. 눈 내리깔고 앞만 보고 걷네. 지도원 동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몸을 움츠리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향긋한 빵 냄새와 달콤한 커피 향은 제 본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그 빌딩 전체가 거대한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가장 높다는 호텔도 여기선 평범한 건물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창백한 얼굴은커녕 다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손에는 하나같이 신기하게 생긴 작은 기계를 들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적의 말로만 듣던 손전하기일까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그 귀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드디어 도착한 숙소 근처 수원 시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육을 바짝 긴장시킵니다. 남조선 것들은 너희를 적대시하고 침을 뱉을 것이다 라는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버스 문이 열리고 제가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제 귀를 때린 건 욕설이 아닌 환호성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동포들.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플래카드를 흔들며 우리들 향해 손을 흔듭니다. 한 할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지도원 동지의 재질을 뚫고 제 손에 따뜻한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에구,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거 먹고 힘내서 경기해야. 예쁜 분홍색 포장지에 쌓인 떡과 음료수였습니다.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적군이 건네는 독극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야 하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인자하고 따뜻해서 마치 평양에 두고 온 우리 할머니의 눈매와 너무 닮아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도원 동지가 무섭게 노려보자 저는 얼른 그 선물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지만 손바닥에 남은 그 온기만큼은 지워지지 않더군요. 숙소인 호텔방에 들어온 저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지는 뜨거운 물, 구름처럼 폭신한 침대, 그리고 버튼 하나로 조절되는 실내 온도. 평양의 최고급 호텔도 감히 비비지 못할 이 풍요로움이 이곳에선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왜 우리는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 벌벌 떨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강냉이밥 한 그릇에 감지덕지하며 사셔야 했을까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꽉 차 있던 제 심장에 불공평하다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장 적응 훈련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한국 측 축구 관계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리설희 선수 맞죠? 작년 월드컵 때 결승골 넣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설희 선수 팬이 많아요. 팬이라고요? 남조선 아이들이 저를 응원한다니 이게 가당치나 한 소리일까요? 저는 경계심을 가득 담아 대답합니다. 공화국의 전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적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제 질문에 그 관계자분은 허허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적이라니요? 우린 한 핏줄 한 민족 아닙니까? 정치적인 건 어른들 사정이고 운동선수끼리는 실력으로 소통하는 거죠. 설희 선수, 이번 경기 끝나고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수원 갈비 제대로 하는 집 아는데 꼭 대접하고 싶네. 그분의 목소리엔 가식이나 조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실력 있는 후배 선수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선배의 진심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제가 살아오며 가졌던 남조선에 대한 모든 편견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오면 다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감시원들은 우리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고 외부인과 나눈 대화를 일일이 보고하라고 압박합니다. 남조선 것들이 주는 건 다 독이다. 그들의 웃음 뒤엔 칼이 숨겨져 있다며 다시금 우리를 세뇌하려 들지만 이미 제 눈으로 본 세상은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료 정순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정순이의 눈도 저처럼 흔들리고 있더군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물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속았던 걸까? 저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정한 걸까? 경기 전날 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 수원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끝없이 이어진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답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엔 행복한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동경이 뒤섞인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흐릅니다. 내일이면 저 아름다운 사람들과 경기를 해야 합니다. 이겨야 살 수 있는 저와 그저 축구가 좋아 응원하는 저들. 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공을 차야 할까요?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압도적인 문명의 힘 앞에 힘없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공백포함 글자수 5612. 비행기의 육중한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제가 평생 보아온 회색빛 평양과는 전혀 다른 눈이 시릴 정도로 선명한 색채의 향연인 것이지요.
절대 밖을 보지 말라는 지도원 동지의 엄포가 무색하게 제 시선은 자석에 이끌리듯 유리창 너머에 고정됩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 그 위를 달리는 수만 대의 반짝이는 자동차들. 저 많은 차가 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평양에선 고위 간부들이나 탈 법한 고급 승용차들이 이곳에선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흔하게 굴러다니는 겁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감도는 거대한 건물 안은 마치 미래 도시를 옮겨놓은 듯 번쩍이고, 사람들의 옷차림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자유롭더군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가득할 거라던 교육은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설희야, 정신 차리라. 눈 내리깔고 앞만 보고 걷네. 지도원 동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몸을 움츠리지만 코끝을 자극하는 향긋한 빵 냄새와 달콤한 커피 향은 제 본능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수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고, 그 빌딩 전체가 거대한 유리로 되어 있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가장 높다는 호텔도 여기선 평범한 건물 중 하나에 불과해 보이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굶주림에 지쳐 창백한 얼굴은커녕 다들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손에는 하나같이 신기하게 생긴 작은 기계를 들고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저게 말로만 듣던 손전화기일까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그 귀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드디어 도착한 숙소 근처 수원 시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근육을 바짝 긴장시킵니다. 남조선 것들은 너희를 적대시하고 침을 뱉을 것이다 라는 말을 수천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버스 문이 열리고 제가 제일 먼저 발을 내디뎠을 때 제 귀를 때린 건 욕설이 아닌 환호성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동포들. 다치지 말고 좋은 경기 보여주세요. 수많은 사람이 플래카드를 흔들며 우리들 향해 손을 흔듭니다. 한 할머니가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지도원 동지의 재질을 뚫고 제 손에 따뜻한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에구,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이거 먹고 힘내서 경기해야. 예쁜 분홍색 포장지에 쌓인 떡과 음료수였습니다.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적군이 건네는 독극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야 하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인자하고 따뜻해서 마치 평양에 두고 온 우리 할머니의 눈매와 너무 닮아서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지도원 동지가 무섭게 노려보자 저는 얼른 그 선물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지만 손바닥에 남은 그 온기만큼은 지워지지 않더군요. 숙소인 호텔방에 들어온 저는 또 한 번 무너집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쏟아지는 뜨거운 물, 구름처럼 폭신한 침대, 그리고 버튼 하나로 조절되는 실내 온도. 평양의 최고급 호텔도 감히 비비지 못할 이 풍요로움이 이곳에선 그저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이 저를 괴롭힙니다. 왜 우리는 전기가 없어 촛불을 켜고 겨울이면 땔감이 없어 벌벌 떨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 부모님은 강냉이밥 한 그릇에 감지덕지하며 사셔야 했을까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꽉 차 있던 제 심장에 불공평하다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경기장 적응 훈련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한국 측 축구 관계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겁니다. 리설희 선수 맞죠? 작년 월드컵 때 결승골 넣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설희 선수 팬이 많아요. 팬이라고요? 남조선 아이들이 저를 응원한다니 이게 가당치나 한 소리일까요? 저는 경계심을 가득 담아 대답합니다. 공화국의 전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를 적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제 질문에 그 관계자분은 허허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입니다. 적이라니요? 우린 한 핏줄 한 민족 아닙니까? 정치적인 건 어른들 사정이고 운동선수끼리는 실력으로 소통하는 거죠. 설희 선수, 이번 경기 끝나고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수원 갈비 제대로 하는 집 아는데 꼭 대접하고 싶네. 그분의 목소리엔 가식이나 조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실력 있는 후배 선수를 대견하게 바라보는 선배의 진심만이 느껴질 뿐이었죠. 제가 살아오며 가졌던 남조선에 대한 모든 편견이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로 돌아오면 다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감시원들은 우리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고 외부인과 나눈 대화를 일일이 보고하라고 압박합니다. 남조선 것들이 주는 건 다 독이다. 그들의 웃음 뒤엔 칼이 숨겨져 있다며 다시금 우리를 세뇌하려 들지만 이미 제 눈으로 본 세상은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료 정순이와 눈이 마주칩니다. 정순이의 눈도 저처럼 흔들리고 있더군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물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속았던 걸까? 저들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다정한 걸까? 경기 전날 밤 저는 창문을 조금 열어 수원의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끝없이 이어진 가로등 불빛들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아름답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엔 행복한 가족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동경이 뒤섞인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흐릅니다. 내일이면 저 아름다운 사람들과 경기를 해야 합니다. 이겨야 살 수 있는 저와 그저 축구가 좋아 응원하는 저들. 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공을 차야 할까요?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빗장이 한국인의 따뜻한 정과 압도적인 문명의 힘 앞에 힘없이 바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앳된 얼굴에 북한 소녀들이 잔뜩 도끼 어린 눈으로 한국 선수들을 노려봅니다. 12년 만에 밟은 남쪽 땅.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남조선은 헐벗고 굶주린 지옥이라는 교육뿐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한 건 평양의 가장 번화한 거리보다 수십 배는 더 눈부신 고층 빌딩과 최첨단 시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 환영한다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만 명의 한국 관중들입니다. 당황한 눈동자, 떨리는 다리, 적군이라 믿었던 이들의 압도적인 풍요와 따뜻한 환대 앞에서 북한 에이스 리서리의 견고했던 사상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승리가 곧 생존이었던 소녀들에게 닥친 이 거대한 문명의 충격과 정의 습격.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리서리입니다. 평양국제축구학교의 낡은 운동장. 제 일과는 늘 새벽 4시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시작됩니다. 운동장엔 전구가 하나둘씩 꺼져가고 신발 밑창은 이미 닳아 없어진 지 오래인 것이죠. 야, 설이야, 공 안 잡고 뭐하네? 감독님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저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다시 달립니다. 어제 저녁에 먹은 거라곤 물을 잔뜩 한 강냉이죽 한 사발이 전부였거든요. 제 옆에서 뛰는 동무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다들 얼굴엔 핏기 하나 없고 앙상한 다리로 공을 차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습니다. 아니, 불평할 여유조차 없다는 게 맞겠지요? 이곳에서 축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니까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평양의 아침은 지독하게 시리고 날카롭습니다. 낡은 유니폼 사이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어깨가 절로 움츠러들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발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여도 갈라진 축구와 틈새로 스며든 흙탕물이 얼어붙어 발을 찔러대도 말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는 순간 평양 변돌이 낡은 아파트에서 제 배급만 기다리고 계실 눈먼 어머니와 어린 동생의 생명줄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축구는 공놀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쌀이고 땔감이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것이죠. 한 골을 넣으면 쌀이 오고 한 경기를 이기면 고기 구경을 할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저를 괴물로 만드는 겁니다. 훈련장의 풍경은 참으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물이 빠지지 않아 진흙탕이 되기 일쑤고 해가 지면 조명 하나 없어 달빛에 의지해 공을 차야 합니다. 제대로 된 단백질 보충은커녕 소금에 절인 무조각 몇 개로 버티는 날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가끔 운 좋게 고기 한 점이 국물에 떠다니는 날이면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그 작은 비계 덩어리를 양보하곤 합니다. 그건 동료애라기보다 서로가 얼마나 절박한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지독한 슬픔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감시원 동지들이 우리 표정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어놓고 있으니까요. 공화국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라는 그들의 목소리는 격려가 아니라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제 제일 친한 동무인 정순이가 훈련 도중 영양실조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정순이의 얼굴은 마치 마른 명태처럼 하얗게 질려있더군요. 하지만 감독님은 경순이를 양로원으로 보내버리겠다며 고함을 칠 뿐이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진다. 그 서늘한 진실이 제 가슴을 도려냅니다. 저는 그날 밤 캄캄한 숙소 창가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는 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지면 아오지 탄광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할까? 입 밖으로 내뱉으면 목숨이 날아갈 불만들이 제 속에서 뜨겁게 들끓기 시작합니다.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이미 닳아 없어진 축구와 밑창처럼 사라진 지 오래고 남은 건 오직 살아남겠다는 짐승 같은 본능뿐이었던 것이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만 모였다는 이곳 평양국제축구학교조차 겨울이면 난방이 되지 않아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잠을 청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배부르기를 기도하곤 하죠. 훈련 중 발목을 삐끗해도 파스 한 장 살 돈이 없어 된장을 바르고 광목천으로 칭칭 감은 채 다시 필드로 나가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인 삶. 그게 바로 우리 북조선 국가대표 선수들의 민낯인 것이죠. 감독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다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수령님의 것이다. 하지만 제 다리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떨고 있는 동생의 얼굴이 공 위에 겹쳐 보일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잔디도 없는 맨바닥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기지 않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12년 만에 남조선 괴뢰패당이 살고 있다는 그 한국으로 경기를 하러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설희야, 너 정말 남조선에 가는 거니? 동무들의 눈빛에는 시기보다도 깊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지도원 동지들은 매일같이 우리를 앉혀놓고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남조선은 미제 승냥이들의 발등 아래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넘쳐나며 우리를 보면 침을 뱉고 욕을 할 것이라고요. 너희는 공화국의 전사들이다.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비웃고 우리의 강함을 똑똑히 보여주고 오라. 그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속의 의구심은 더 깊어만 갑니다.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못 살고 끔찍한 곳이라면 왜 굳이 그들이 우리를 초대하고 축구 경기를 연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 간부들은 그곳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몰래 숨기며 좋아라 하는 걸까요? 소문에 따르면 남조선은 전기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사람들은 하얀 쌀밥을 물 쓰듯 버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기도 합니다. 설이야, 혹시라도 거기 가서 고기를 보게 되면 우리 생각해서 한 입이라도 더 먹고 와. 정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입니다. 그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에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요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 금단의 땅에서는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독약처럼 제 영혼을 파고드는 겁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낡은 보따리를 챙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축구화에 묻은 흙을 손으로 닦아내실 뿐이었죠. 그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세계 대회 우승자라는 타이틀을 지켜내야만 우리 가족에게 배급되는 쌀이 늘어날 테니까요. 남조선 선수들이 얼마나 굶주리고 거칠지 모르겠지만 생존을 위해 공을 차는 저를 이길 순 없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피어오는 그 지독한 궁금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나처럼 공을 차는 그곳의 소녀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은 여전히 회색빛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선전탑들은 우리더러 영웅이 되라고 강요하지만 제 배꼽시계는 여전히 텅 빈 채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남조선 것들의 괴임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절대 눈길도 주지 말라는 지도원 동지의 서슬퍼런 경고가 귓가에 때립니다. 하지만 비행기에 올라 구름 위를 나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기대, 그리고 억눌린 가난이 만들어낸 도끼가 뒤섞여 제 숨통을 조여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말겠다. 그곳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인지 아니면 동무들이 속삭이던 천국인지.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기내 안에서
저는 드디어 금단의 땅, 한국을 향해 운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